네. 감기 조심하십시오. 아, 목이 안 들어와가지고 큰일이네. 예상 문제로 빌딩풍. 상층부 연소 확대 기준이니까 솔직히 답은 좀 없어요. 답은. 이 뭐 예를 한번 들면 연기 유동이죠. 연기 유동. 연기가 왜 유동하냐 이런 거지. 왜 이동합니까? 부력 이렇게 하면 무조건 불합격. 압력차. 갈 데가 많거든. 압력차다, 그죠? 연기가 이제 두 가지로, 첫 번째 이렇게 독성으로 한번 정리 다 하시고, 두 번째는 어떤 유해성이냐. 독성은 이제 생리적이라고 들어가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시각적 유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시각적 유해성 속에 감광계수하고 광학밀도랑 감광계수, 광배시, 가시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개출됐던 거. 이런 사항들 쭉 한번 정리하시고, 압력차를 일으키는 거를 그런 거죠. 압력차 이렇게, 그죠? 이렇게 첫 번째 시험 1번 연돌. 연돌은 메커니즘, 유도식, 그리고 종류, 정상역, 그죠? 그리고 층별 유동 현황, 까지 싹 다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건축물 하부에서 화재 발생했을 때, 중성대 상부에서 발생했을 때 어떻게 번져나가는 것까지 시험에 나왔었어요. 꼼꼼하게 다 봐야지.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엄청 많죠? 오늘 말했던 부력, 세 번째 가스 팽창, 네 번째 공조, 다섯 번째 엘리베이터, 여섯 번째 바람,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바람도 종류 꽤 많은 거죠. 누가 어떻게 갖고 왔냐? 이게 고층 빌딩 때문에 생기더라고. 그래서 이게 부산시 재난안전회의가 연에 한 번씩 있거든요. 갔더니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전국 시도 최초로 빌딩풍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세부안을 행안부하고 협조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근데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없더라고. 소고층의 정의와 빌딩풍에 대한 개념 이런 정도인지 없더라고. 그래서 자료는 안 날아드렸는데 보세요. 그래서 이 건물을 종류는 좀 구별하셔야 되거든요. 저렇게 종류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높고 낮은 건물을 비교하시고 이렇게 했을 때 합쳐져 가지고 더욱더 빨라지는 거로 이런 막 있더라고. 같이 좀 해서. 그래서 좁고 긴 건물이, 넓은 건물도 뭐 장단점이 다 있긴 있던데 약간씩 위험성에 대해서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정도는 기본으로 보시고, 특정 아파트 명칭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좀 이상하게 됐네. 좀 시끄러웠습니다. 시끄러웠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바닷가 근처에서 이 60층, 그러니까 50층 이상부터는 연에 두석 달이 해무라더라고요.
해무. 그러니까 조망이 없는 거지. 그리고 빌딩붕도 있지. 문도 안 닫히지. 이런 아파트를 왜 삽니까? 살 수 있으면 무조건 사야지. 3배 올랐다더라고. 와. 3배. 그죠? 만약에 1억이면 3억 된 거고, 10억이면 30억, 25억이면 75억. 실거래가. 와. 빌딩풍 얘기하다가 항상 사야 될 걸, 이런 생각.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풀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건축방화 2를 마무리를 좀 지을게요. 이 계단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옥내와 옥외 계단이 있죠. 계단은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피난계단은 옥내 피난, 옥외 피난. 옥내는 옥내를 생략하거든요. 피난계단 이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 문제였죠. 옥외 피난계단이다. 제가 이제 이 건축 담당하시는 분하고 계장님들하고 이제 한번 솔직하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뭐냐, 다중이용호흡이 있더라도 옥외 피난계단을 못 내는 거예요. 그런 제안을 한번 건 적이 있다더라고. 그러니까 야, 옥외 피난계단 안 놓으면 이거 허가를 못 내준다. 그랬더니 바로 시청에 민원을 넣어가지고 문책 받을 뻔했다더라고. 좋은 의도로 해서 이 계단을 외곽적으로 철제 계단도 설치할 수 있는데 좀 신경 써라 이런 의미로 얘기한 건데 강압적이라고. 전국 시도에서 한 번도 없는 형태를 이게 강제적으로 시킨다 이래가지고 가서 이렇게 쓰고 났다더라고. 죄송하다고. 즉시 시행해 준 거죠. 뭡니까? 라면 우리나라가 솔직히 다중이용호흡을 하더라도 옥외에, 그죠? 옥외에 계단까지 놓는 형태는 잘 없죠. 이거 어떻게 놔라 이런 것들. 이게 없습니다. 이게 없죠, 법이. 이거 있건 없건 없어요. 우리 집 뭐만 있습니까? 하면 개구부만 하나 열면 되거든요. 메인 출입구 라인에서 반대편에 개구, 그게 알아서 내려가라는 거지. 이게 엄청 심각한 일입니다. 엄청 심각한 일. 상상도 못할 거죠. 아니, 계단이 2개 있어야지만 뭐 해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근데 소방에서 특히 다중이용업, 이용업은 출입구가 2개 있으면 되죠. 계단 하나, 비상구 하나. 이해됩니까? 비상구만 있으면 비상구 다음은 네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울산에서 낙상사고도 있었고 2층에서 떨어졌는데 사람이 죽습니다. 술이 채가지고 비상구인 줄 알고 이제 문을 열은 거죠. 내가 계산할게 다음에 라고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죽었어요. 2층에서 뛰어내려 떨어져가지고. 근데 문이 열리는 거예요. 비상구에 대한 조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게 경찰은 이 주인 책임이다. 주인은 책임 없다는 거지. 왜? 비상구를 개방시켜놔야지. 그럼 닫아놓냐? 이해되시죠? 그래서 조치를 어떻게 취하는지 압니까? 이렇게 쇠사슬 열고 나가면 또 떨어져 또 죽어요. 그 조치라고 취해진 꼴이 그렇다고. 얼마나 바른 행정입니까? 그렇죠? 출입문 보안은 항상 쇠사슬로. 소방하기 최고의 나라를. 다중이용업 노래방 뭐 이런 주점은 하려면 계단 안 만들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만, 그럼 주점을 핍박하는 건가요? 이상하더라고. 고민해 보자는 거죠. 엄청 고민 많이 했거든요. 저는. 잘 한번 이해해서 보십시오. 옥외 피난 계단을 건축해서 계단을 하나 더 놓도록 하는 법이 있습니다. 좀 줄쳐놓으세요. 중요하죠. 대상도 몇 개 안 됩니다. 이거. 아, 짜증나죠. 3층 이상이고 직통 계단 외에 옥외로 피난하는 계단 설치해라. 이렇게. 공연장, 주점, 집회장, 공주집이라고 이렇게 암기를 시켰죠. 300, 1000. 이 외에는 비상구만 되는 비상구.
근데 이해는 좀 하는 게 있죠. 옆건물하고 너무 좁아가지고 계단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 것들은 제가 좀 이해는 되지만 이 안타까운 거죠. 그러한 형태를 좀 이해해라. 구조 단순합니다. 피난 계단과 동일하죠. 계단의 위치는 창문에서부터 2m 이격, 망입률이 1제곱미터 이하, 60분 플러스 또는 60분, 유효폭 90, 내화구조 직접 연결. 간단하죠. 옛날에는 문제가 좀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 좀 많이 안 나와가지고 그래도 조심하시고 10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통로의 설치 기준. 피난 소화의 통로입니다. 이 대지 경계선 내에서 소화와 피난을 위해서 통로를 설치해라. 이렇게. 한번 나올 때까지만 합시다 정도까지만 해서 제가 뭐 중요도는 거의 이제 안 넣고 한번 해보십시오 정도까지만 했어요. 통로 너비 그리고 뭐 소방차 통로 기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가볍게만 보십시오. 짧게 한번 보고 갈게요 그냥 이건.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방화구역 시 사전 확인사항.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라는 답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화구역 시 사전 확인사항에 대해서 적으라 하면 뭐 적으면 됩니까? 방화구역 시 사전 확인사항만 적으세요. 제발. 방화구역 대상을 왜 적습니까? 방화구역의 장단점을 왜 적어요? 글을 쓸 공간이 있습니까? 참 속된 말로 한심스럽습니다. 아니 10점짜리에 방화구역 확인 대상 적으면 이게 가득 안 적으면 점수를 못 받는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이렇게 세 등분 이렇게 방화구역의 정의 적고요. 그리고 대상 적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사전 확인사항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그 다음에 장단점 이거 다 이렇게 불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제발 이걸 뭐 때려야 되나? 뭐 어떻게 제가 빌어야 되나? 제발 쓰지 마세요. 제발. 예? 또 불안하죠. 그래도 이거 안 쓰면 제발 써도 안 써도 다 불합격됩니다. 하지만 안 써야 빨리 합격할 수 있어요. 습관을 빨리 뜯어 고치세요. 정의 대상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사전 확인 사항을 설치 기준처럼 해서 풀어나가면 좀 더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연면적이 1000 넘는지 확인, 층별, 면적별 이런 부분들이 설치 기준인데 설치 기준으로 명시하지 않고 풀어나간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이러면 속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야, 자꾸 왜? 근데 설치 기준을 막 적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적지 마세요. 하고 명시를 왜 설치 기준을 합니까? 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걸 이렇게 찾아가서 채점 안 해준단 말이에요. 재료, 위치, 층간, 관통부 설치 기준이잖아요. 이만큼이다. 근데 명칭을 뭘로 했다고 이렇게 사전 확인사항으로 했잖아요. 이 사람 잘 풀었군. 의외로 코드는 안 맞지만 괜찮군. 이렇게 되는 거죠. 딱 하고 필요성 이런 것들은 이 끝에 남으니까 쓰는 겁니다. 의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거 쓰나 안 쓰나 점수가 안 들어갑니다. 이거. 근데 비워두면 좀 이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만큼밖에 안 나는데 비워두면 그거 좀 더 쓰는 거지. 위에만 좀 제대로 채점 잘 해주세요. 위에 거 다 쓰든지.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딱 그냥 표로 적어도 되고 나열식도 적어도 되고 그냥 주구장창 묻는 것만 도대체 얼마나 그렇죠? 사전 확인 사항은 사전 확인 사항만 적으세요. 그걸 풀어나가면 됩니다. 볼까요? 이렇게 원래 다른 분은 이렇게 적으면 내용이 별로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약되어 있는 거 보면 연면적, 방화구역, 층간구역 확인 그럼 내용을 이렇게 적어주라고 이렇게 채워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위를 채워주면 되는 거를 그냥 이거 딱딱딱딱 이렇게 딱딱 더 이상 내용이 없어서 그냥 맞아 적었다. 그러지 마시고 연면적 확인이면 연면적 확인 사항을 적고요. 층별 확인 사항에 하면 층별은 10층과 11층 이상 어떻게 구분하는지 좀 상세히 적어주면 됩니다. 이 키워드의 부연 설명을 막 적어주면 돼요. 항상 그렇게만 적으세요. 그렇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죠? 요거 있잖아요. 이게 똑같이. 자동 방화 셔터 설치 위치 및 구조 확인. 이렇다. 이거만 쓰지 말고 자동 방화 셔터 뭐다? 그죠? 어떤 성질 가지고 있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적고. 좀 끝에 길어. 끝에 길면 여기 양념으로 한두 줄 적고. 되겠죠? 끝 이렇게. 제발 여기다가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제발 묻는 것만 묻는 것만 구분해서 적으세요. 딱딱딱 됐습니다. 좀 더 이펙트를 위해서 크기를 이렇게 되겠죠? 묻는 것만 적으세요. 아는 거는 합격하고 하시면 됩니다. 넘어가 볼까요? 자동 방화 셔터에 대한 자동 방화 셔터가 기준이 바뀌었죠. 기준이 이제 바뀌었다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자동 방화 셔터에 있던 그 기준 자체가 방화구역 편으로 넘어가고요. 품질 인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품질 인증 기준을 써라는 거죠. 개념 넣고 성능 넣고 차연 개폐 넣고 KS 기계에 있던 내용이 되죠. 넣고 요게 이제 우리가 나와 있는 품질 인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아직 이 바뀐 것도 모르시는 분이 아직 있어갖고 교재가 새로 나오면 교재대로 하실 생각 안 하고 과거 책에 좀 열심히 지금 정원식 감지기 보상시가 없어졌습니다. 아시죠? 원래 이제 방화 셔터는 셔터 기준점으로 이게 셔터를 합시다. 여기 이제 AB를 달죠. AB를 어떤 의미에서 우리하고 지금 알고 있는 AB랑 다르고 AB를 다는 겁니다. 그죠? 이 셔터 자체가 이 셔터가 2단 강화라고 부르거든요. 2단 강화는 첫 번째는 연기를 동작해서 제연 경계층까지 떨어지는 걸 주목적으로 하죠. 두 번째는 열감지기입니다. 열감지기로 전체 폐쇄죠. 폐쇄를 하는 거죠. 이 2단 강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2단 강화로 바꾸려고 하면 셔터하고 연결되는 장치가 하나 있는데 연동제어기죠. 이 연동제어기의 기능 때문입니다. 가능한 게. 그렇죠? 제가 이거 좀 이따가 한 번 더 말씀을 한번 드릴 텐데 여기 설치되고 있는 감지기가 있죠. 연기 하나하고 열감지기가 이렇게 있죠. 열감지기. 연기와 이 열감지기는 수신기를 갖다가 신호만 받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연결시키기도 하거든요. 어떤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요 감지기들이 연동 저기랑만 연결시켜요. 어떤 말인지는 아시겠죠?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수신기하고 가는 라인을 수신기가 R형일 때 좀 더 특이하죠.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하면 여기 중계기를 하나 쓰거든요. 이렇게 해서 메인 수신기로 갑니다. 과거에 많이 썼던 방식이죠. 지금은 얘가 아날로그로 바뀌면서 바로 가거든요. 이게 아날로그로 바뀌면서 바로 이렇게 가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면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얘 이렇게 차단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셔터가 안 떨어집니다. 이해되나요? 독립적으로 못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 더 효율적인가는 따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수신기 쪽으로 신호가 가게 되면 유지관리가 좋죠. 수신기에서 다 제어가 가능하니까. 단점은 수신기로 가능한 회선이 잘못되거나 오염되거나 문제가 되면
현장에 셔터가 떨어지지 않는 단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셔터는 독립적으로 움직입니다. 이해하세요? 원래는 원치지가 이렇게 움직이죠. 독립적으로 움직여요. 독립적으로. 원래는 셔터가 이 연동제어기가 셔터 수신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모르는 사람 엄청 많더라고. 기술사도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죠? 벤치를 잡아봐야 돼요. 뭐 대학을 타고서 제가 벤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얘랑 또 비슷한 시스템 또 있어요. 가스기 압니까? 가스기 소화설비. 가스기 소화설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스기 화재 표시반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해되나요? 저장 용기실에 자체 수신기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가스기 수신기. 이 가스기 수신기로 A 이렇게나 되진 않지만 그러면 가스의 각종 기동 장치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얘네들은 수신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수신기하고. 이 수신기 죽어도 가스기 소화설비에서 뭐 약재 방출되는 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이해되겠습니까? 메인 수신기가 죽더라도 우리가 뭐 발전기실이나 전기실에서 감지기 동작하고 가스 방출되는 것들은 전혀 제한이 안 걸어준 거예요. 독립해서 움직이라고. 그죠? 특이하게 가스계 소화설비만 별도의 화재 표시반이 있습니다. 우리 기준상. 나머지는 다 수신기 쪽에 묶어놨죠. 방화셔터는 우리 설비 아니죠. 딱 깨놓고. 방화셔터. 우리 거 아닙니다. 또 누가 우리 거 아닙니까? 우리 방화댐퍼. 방화댐퍼 떠나서 배연창. 저는 이 배연창이 우리 수신기로 물리는 자체를 좀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배연창도 우리 수신기 쪽으로 신호를 다 받아갖고 와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깁니까? 배연창을 해당 현장에서 이제 환기용으로 열었어. 누가 수동으로 개방되는 게 법적이거든요. 열었어. 그럼 배연창이 열렸다고 수신기에서 우는 거예요. 야, 배연창이 열렸어. 배연창이 열렸어. 이렇게. 그럼 닫아라고 계속 삑삑거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면 시끄러우니까 부저를 끊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설비가 폐쇄되어 있을 때는 부저가 안 울립니다. 최악의 경우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이걸 만다 가져왔죠, 이렇게. 쓸데없는 거. 쓸데없진 않지만. 이거는 그냥 건축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과거의 수신기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소방용 수신기 있고요. 배연창용 전원반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원반. 이게 배연창용이었습니다. 전원반. 이렇게 관리하고, 한 실에 두는 거예요, 그냥. 이 배연창 열면 여기 뜨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 그 실에서만 관리해주면 돼요. 이렇게 보면서, 배연창 열렸네, 이렇게. 이거 두 개를 자꾸 같이 잡아놓으니까 통합관리의 장면 아닙니까? 통합관리는 그런 게 통합관리 아닙니다. 장애를 주면 안 돼. 배연창 하나 열릴 때마다 수신기에서 계속 삑삑거려갖고 부저가 울리면 이 사람 이거 관리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보면 어떤 느낌 들어요? 뭐, 그냥 배연창이 열린 겁니다, 이렇게. 설비가 폐쇄될 때도 감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기 집중을 못 하는 거지. 없애야 돼. 라고 생각하지만 자꾸 추세가 하나로 막 있더라고요. 전 반대주의입니다. 방화셔터 마찬가지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열, 과거법은 정원식이었고요. 그리고 정원식 보상식이었습니다. 없어졌어요. 보이시죠, 이거? 법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면 바뀐 대로. 이렇게 해놔야지. 불꽃 감지기, 연기 감지기 중에 하나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열 감지기입니다. 이때 열을 정온식이나 차동식으로 해라는 말은 없어요.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때 열 감지기는 뭐다 이런 것들. 안 해도 됩니다, 이제. 정리를 요렇게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요 내용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생각했네요. 이게 이제 품질 인증 3m 전동 수동 그죠? 열릴 때 이렇게 해라. 마찬가지죠. 똑같이 구성 됐어요. 방화벽 찜찜한 게 이런 것들이 하나 쓸데없이 한번 뚝 튀어나올까 싶어갖고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것들은 여기다 하나 체크하시면
내화구조, 방화구조를 한번 구분하시고요. 일전에 한번 말씀드려도 내화구조와 방화구조 구별. 그죠? 방화구조의 기본 개념 사항이 이제 방화벽 같은 거죠. 방화벽.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온다. 그죠? 이렇게. 내화구조 불연제를 아닌 거. 설치하는 벽, 방화상 유효한 구역이다. 이 방화벽은 왜 조금 더 중요하게 봤냐면 지하구 화재 안전 기준에 남아 있거든요. 그거 때문에 한번 넣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그렇죠? 내용을 한번 여기 보시면 요 내용 있죠.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이면 안 해도 됩니다. 완화가 되죠. 그 다음에 방화벽. 시험장에서 이렇게 제가 요번에 답을 채점하면서 많이 놀랬던 게 화가들이 참 많으시구나 생각했습니다. 시험장에서 그리겠습니까 이거? 대충 이렇게 쭉쭉쭉쭉 안 끄시고 그래도 모의고사 답인데 그래도 정성을 그러지 마세요. 시험장에서 못 쓰는 그림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대략 좀 그리시면 돼요. 팍팍팍. 이거 대충 그린 겁니다. 자질하고 이렇게 그리면 시간 많이 걸리실 것 같은데요. 엄청 그림 예쁘게 잘 그리셨죠. 여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규정입니다. 참고하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면 제외 대상 잘 한번 이해하시고요. 건피방과 요거 이제 지하구 요걸 좀 잘 같이 비교해서 일부러 냈습니다. 그죠? 요거 때문에 냈으니까 잘 비교하셔가지고 요 정도만 쓰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화구조하고 우리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화구조 또는 불연제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 결을 한번 잘 이해할게요. 그죠? 얘는 내장에 또는 재료에 관련된 사항이고 얘는 구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화재 관련돼 있는 거죠.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죠. 실쓰임은 방화벽 같은 거고요. 얘 같은 것들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두 개를 이렇게 구분하시고 이렇게 씁니다. 불연은 이렇게 해서 준불연, 난연, 옆 동네하고는 방염 이렇게 한댔죠. 잘 이해하세요. 그죠? 그리고 얘하고 딱 가운데쯤 있는 특이한 놈이 있습니다. 그게 화재 확산 방지 구조라는 겁니다. 왜 화재 확산 방지 구조는 가운데쯤 있습니까 하면 내장, 외장을 불연, 준불연을 안 하려고 할 때 쓰는 방법에 같거든요. 그걸 잘 이해하세요. 화재 확산 방지 구조는 내화구조다, 방화구조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요. 불연, 준불연 대신에 난연 쓸 수 있는 구조 이런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있죠. 이렇게. 요 외장이 불연 대상이에요. 그런데 화재 확산 방지 구조를 이렇게 했어요. 점핑이 안 되게. 그러면 불연을 이렇게 난연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확산 방지 구조의 포지션 자체가 내화냐 방화에 대한 측면보다는 재질의 완화적인 성격이 더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여 있어요. 이해되시죠? 포지셔닝이. 그렇죠? 얘가 확산 방지입니다.
잘 한번 이해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잘. 네, 중요하죠. 넘어가서 드라이비트. 이 질문도 아직 우리가 이제 기초 단계다 생각하고 기본 단계다 생각하고 뭐 심화 단계다 생각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가면 질문에 딱 집착을 잘해야 되거든요. 드라이비트 마감재 특징에 대해서 적어봐라가 아니에요. 이해되죠? 이 지문을 잘 읽어보시면 드라이비트 마감재 특징은 뭐 알아서 다들 어떤 재질이고 어떻게 돼 있고 구조가 어떻고 이런 거 쭉 설명하면 되는데 시공상의 시공상의 문제점과 대책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답변으로 꼭 쓰셔야 돼요. 자, 그대로 가볼까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1번 어떻게 적습니까? 시공상의 문제점 이렇게 적어야 되죠. 그걸 계속 습관화 들으세요. 습관화. 네. 질문하는 거에만 집중됐습니다라고 자꾸 의도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마찬가지로 밑에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공상 대책, 시공에 대한 대책, 시공 문제점에 대한 대책 이렇게 적든지 적어야 되죠. 답은 잘 적으셨습니다. 그죠? 결국은 이 세 가지가 재질에 대한 특성을 그렇게 크게 얘기 안 하죠. 전부 다 시공의 문제입니다. 시공 기준이 없다. 그리고 부착 방식의 문제다. 접착이 어떻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접착제가 어떻다는 것. 엄청 이제 세 가지를 잘 정리했습니다. 하나의 큰 단점은 뭡니까? 오른쪽에 이거 시험장에 적겠습니까? 난 이 정도는 적겠던데. 아, 그럼 잘 적으시면 됩니다. 힘들다 싶으면 가볍게만 하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하면 한 4가지 정도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구조체 벽체가 좀 있고 이 부분에 우린 연돌이 생길 수가 있다. 그죠? 엄청 이론을 잘 해놓으셨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접착제, 그리고 우레탄 폼 외부 이제 마감이 있다. 그죠? 알루미늄 패널 같은 거. 한 3-4개만 좀 적으셔가지고 그걸로 자기만의 세팅을 해놔 놓으십시오. 전부 다 할 수는 없거든요. 다. 그래서 이런 것들 결국 얘잖아요. 그죠? 그리고 스티로폼 유리섬 유리까지 다들 안 챙겨도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한 3-4개 정도만 꼼꼼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책 볼까요? 대책. 네, 뭐 똑같죠. 위에 나와 있는 형태의 시공법, 불연성으로 불연성 갔으면 좋겠다. 같은 내용이다, 그죠? 그렇지. 그리고 구역, 마감 두께, 뭐 방법, 스프링클러 됐네, 그죠? 그리고 이제 기본 틀 잘하셨네, 이런. 드라이비트, 화재 확산과 시공의 문제점, 이렇게. 접착 방식, 미장 방법, 이렇게. 이런 형태로 나왔네요, 그죠? 그리고 접착 방식에 대한 대책, 미장 방법에 대한 대책. 아예 이렇게 해버렸어요. 답지 스타일을. 접착 방식의 문제점 쭉 얘기 다 하고요. 접착 방식에 대한 대책. 미장 때 어떻게 하는 거냐 대책. 이렇게. 이런 방향성이구나 하는 느낌이 강해서 전 체크했습니다. 이렇게도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림을 왜 이렇게 잘 그리시죠? 시험장에서 그림 대충 그려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큰 틀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외단열입니다. 건축에서는 외단열이 엄청 중요하죠. 외단열이 효율적이라더라고요. 외단열의 특성, 그죠? 재질, 화재 위험성, 대책 이렇게 한번 고민하시고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외단열재에 대한 특징을 먼저 적으신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시공상해. 드라이비트의 문제점은 전혀 언급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답 쓸 때 공간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질문하는 것들을 좀 잘 적으셨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넘어가 볼까요?
리프로그. 역시 제야의 고수들이 많으시더라고. 저도 이제 이 처음에 읽을 때 되게 고민 많이 했거든요. 이 포크 아지, 포크. 이 포크가 돼지거든요, 돼지. 있습니까? 포크 트로우가 돼지 뭐지? 이렇게. 근데 너무 웃긴 게 실제로도 저렇게 써요. 논문에도 저렇게 있고. 그런데 외국에 있는 학회지 영어로 되어 있는 판에 보면 포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크로. 이게 됩니까? 포크 스로우로. 이게 포크가 우리 집어먹는 포크 있잖아요. 그게 관통되듯이 화제가 관통되어 가는 포크 스로우. 그런데 바꾸지는 마세요. 이거 계시는 분이 동강반에서 문의가 왔더라고. 저도 이제 찜찜하고 세밀하게 안 찾아봤는데 왜 찾아봐도 따로 없더라고. 근데 그분이 찾으신 걸 나한테 자료를 보내주더라고. 그래서 그럴 수 있겠네요 이랬는데, 이 포크가, 이 돼지고기 포크가 엄청 많이 지금 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틀렸는데도 다 쓰고 있으니까 틀렸다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죄송스럽지만 출제하신 분도 이 포크인지 이 포크인지 모르고 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포크가 지금 다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돼지고기가 퍼져 있구나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못 바꿉니다 지금. 예. 아니 뭐 이건 이렇게 바꿨다. 그러면 뭐야 이 사람이 할 수 있거든요. 그냥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리프로그 연소 확대 측면이다, 그죠? 연소 확대 세 가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세 가지만 묶어서 갑시다. 25점짜리로 내일 시험 대상이죠. 리프로그, 그 다음에 포크 스로우, 코한다. 이렇게 세 가지만 한번 타고 갑시다. 그렇죠?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형태를 그려서 아주 흡족했습니다. 이런 거죠, 이런 거. 하나의 그림에서 해결을 다 해주는. 그렇죠? 이걸 무슨 개별로 하고 있습니까? 내장, 왼쪽은 내장재, 외부의 탈락. 내부의 내장재 탈락.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외부의 탈락에서 저뱀 길이가 길어지는, 위에서 화살표에서 한 개만 닿으면 됩니다. 코한다. 이해되시죠? 네. 엄청, 야, 생각 잘했다. 너무 좋군. 이게 이제 그림의 개선이죠. 항상. 이제 교재보다는 항상 시중에 나와 있는 책보다는 조금 나은 이런 형태로 가는 게 맞죠. 이렇게. 똑같이 가서, 그죠? 창문이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죠? 이렇게 점핑해서 가는 형태가 리프로그입니다. 요 가는 형태에서 저변이 되는 형태. 이제 코한다 효과죠. 코한다 이펙트.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코한다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또 나중에 따져보면 됩니다. 그렇죠? 이건 볼 수 없다로 따지지 마세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거니까 뭐 어떻게. 그래서 세 가지를 외부로 확대되는 형태는 둘, 내장이 탈락되는 형태로는, 그죠? 이렇게 되는 형태는 포크스로우로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소 확대 측면입니다. 됐죠? 이 둘 다 어떤 개념입니까? 내장재의 관련이죠. 내장재. 내장과 외장에 대한 관련으로 인한 연관성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리플로그는 외장재 파손. 그죠? 예. 그 다음에 내장재, 내화 충진재에 대한 탈락. 이게 핵심이죠. 구분되는 문구로 잘 정리하셔가지고, 그리고 메커니즘식으로 엄청 잘 적었습니다. 칭찬 이렇게 딱. 똑같은 그림인데 그래 메커니즘으로 적어도 이해는 좀 쉽겠군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밑에 특징들. 대책은 대동소이하죠. 내외장에 대한 불연, 충진재에 대한 수축과 팽창률이 높은 형태에 대한 아주 품질 좋은 형태로 하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 형태는 우리가 이제 요 충진재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나중에 가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지금 충진재라고 말하고 얘기하는, 그죠? 네. 몇 시간짜리밖에 없습니까, 우리? 혹시 아세요? 내가 충진 몇 시간짜리만 있냐? 네? 이게 맥스가 2시간입니다.
우리 내화 구조는 몇 시간까지 돼 있습니까? 3시간이다, 그죠? 이 불렵이 생기는 게 이해됩니까? 기준은 3시간, 충진제는 2시간, 방화문은 30분 또는 1시간. 잘 되어 있죠? 3, 2, 1 이렇게 구조만, 기준만 견디고 개구 관통부들은 다들 못 견디는 형태죠. 이러면서 뭐 화재를 한정시키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항상, 그렇죠? 이게 지금 저희가 없는 게 아니죠. 이게 터무니없이 길어지는 형태가 있습니다. 기준을 화시키기 힘든, 그렇죠? 외국에는 있는데 우리는 안 시키고 있죠. 그래서 지금 2시간보다 좀 더 되더라고요, 성능은. 한번 보십시오. 그 내용이 기준은 3시간, 현실은 2시간, 방화문은 30분 또는 1시간. 현 주소입니다. 그 다음에 리프로그하고 포크트로우, 외장재, 내장재, 그림 엄청 잘, 그죠? 아주 표현을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만 양념을 샥샥샥 해서, 이렇게, 그죠? 뭐다. 접염이 얼마나 길어지냐.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것 때문에 이게 필요하죠. 이렇게,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요 플로우 차트 형태처럼 표현 잘 하셔서 한 번 더 참고로 제가 넣었습니다. 이렇게. 그죠? 요 조금 아쉬운 점은 대책이 너무 좀 작아가지고, WD로보다는 그림은 참조는 아주 좀 잘하신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정리할 필요는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향식 피난구. 하향식 피난구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양방향 피난이죠. 양방향 피난. 양방향 피난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죠. 잘 모르신 분이 가끔씩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건축물 이래볼까요? 건축물. 모든 건축물 대상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뭡니까? 건축물을 일반이라 말하면 좀 웃기고, 공동주택급 왜 이렇게 할게요? 이게 공동주택. 양방향 피난입니다. 공동주택 외. 공동주택 외에는 양방향 피난 어떻게 합니까? 양방향 피난 원래 어떻게 합니까? 그 실에서 어떻게 도망갑니까? 나와서 어디로 나오면 되는데, 그러게 안에서 양방향은 안 되니까 나와서 어떻게, 이 계단이 둘이죠. 공동주택은 계단 2개서를 못함으로써, 그죠? 이렇게 시작되고, 공동주택 외에는요, 계단 2개가 의무입니다. 그죠? 당연한 말이고, 요 공동주택은 계단 2개를 안 하고 대신에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이게 완화죠, 완화. 어떤 의미에서. 뭐가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와 있는 쭉 대피 공간, 비상구, 경량 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는 지금 여기만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그 계단 2개하고 준하게 지금, 예, 건축법이다, 그죠?
소방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은 소방법은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외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우린 구분하지 않고 그냥 모든 건축물에는 계단 2개에서 외면 배소가 안 되면 피난기구를 놔야 돼요. 이때 이 피난기구 중에 하나가 하향식 피난구, 내림식 사다리입니다. 이해되지요? 우리는 뭐 공동주택이고 뭐시고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요 두 큰 차이를 이해를 먼저 하시고, 얘가 좀 관건이네요, 관건. 그죠? 여기 또 몇 개 층에 설치되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대피 공간, 좀 경량 칸막이 등등. 하향식 피난구 설치 기준은 여기 있고 여기 있죠. 흡사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기준 자체는 이 두 기준을 통과한 제품만 둘 다 쓰고 있죠. 이렇게 보네요. 이렇게 그죠? 설치 기준 여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점은 체크 하나 하고요. 그럼 질문이 덮개가 이렇게, 그죠? 이렇게 덮개가 하나 있고 덮개가 하나 있겠죠? 사다리를 이렇게 내겠죠? 이 덮개의 성능 기준이 비차열한 시간이죠. 근데 우리 안타까운 점은 뭡니까? 이렇게 따져보면 여기는 여기 거실입니다. 여기는 무슨 구조냐 그러면 보완이 돼 있어 이렇게 묻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지금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어 있는 이 실은 안전해 이렇게 물어본 거죠. 건축법에서는 아니 대피 공간을 안 두기 위해서 하향식 피난구를 두는 거거든. 대피 공간을 안 두기 위해서 하향식 피난구. 여기 설치하면 되지. 여기 설치. 소방에서는 야 이거는 기구 같은 건데 사용하고 있을 동안 화재로 침범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지. 그래서 이거 막아야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소방에서는 여기를 대피실로 만들자고 하고요. 대피실. 건축에서는 대피실 대신에 설치하는 건데 뭘 또 만들어 이렇게 하는 거지. 이해됩니까? 더 놀라운 점은요. 대구는 대피실 속에만 설치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요걸 한 번만 재미삼아 한번 그려봅시다. 좀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여기 5층이에요. 불났어. 대피 공간입니다. 이게 대피실 개념으로 합시다. 그죠? 그러면 불난 사람은 발견했으니까 문 열고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열고 화재 발생했으니까 경보는 나가야 되죠. 경보층 그려볼게요. 경보층 따르르릉 전화가 아니고 이해됩니까? 6, 7, 8, 9층 맞죠? 네. 이 사람 계단 타고 내려도 되지만 야 이참 해봐야지 언제 보냐면서 하향식 피난구를 내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야 지그재그 야 내리고 임마 내리고 이렇게 내리고 여는 순간 연기가 죽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밑에 있는 놈한테
하얀색 피난구 소리는 전달되거든요. 전달되는 거 제가 파란색으로 할게요. 하얀색 피난구를 개방하는 순간 이 개방과 하면 개방층과 아래층까지 전달되거든요. 그렇죠? 개방층, 하부층. 하부층에 이렇게 소리 납니다. 띠디디디디디 개방됐습니다. 띠디디디디 개방됐습니다. 이렇게. 이해됩니까? 완벽한 연돌. 되겠죠? 요거 이제 안 막아주면 안 되는 이유가 보입니까? 그래서 이제 불나면 뭐라고 하얀색 피난구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왜요? 연기로 오염될 수 있습니다. 불나면 사용하지 말라는 설비로 바뀌는 거지. 좋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내려가다가 자, 야, 씨, 3층에 안 닫았잖아, 씨. 다시 올라가죠. 네. 자동으로 안 닫힙니다. 그렇죠? 네. 내려가면서 보통 있잖아요, 이렇게 불났는데 하다가 문 안 닫혔네. 이렇게 내려가다가 또 만약에 닫으면 어떤 문제 생깁니까? 문제는 아니지만 위에서 내려오다가 놈이 닫히면서 또 이걸 왜 닫아놓는다 지금 피난통 놓는데 씨라면서 열어놨더니 다 죽고. 되겠습니까? 답은 없죠. 좋은 방향인데 한 개만 더 말씀드리면 불이 아니야. 불 아니어도 열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제가 막 이게 만약에 우리가 교도소에서 재소자 교육시키는 과정이다. 화재 발생했을 때는 이게 화재 발생 안 해도 이거 그냥 열립니다라면 씩 웃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 범죄는 저렇게 저질러야 되겠군. 이해됩니까? 그러나 이게 잘 만들어진 건데 어떻게 활용을 이렇게 못했지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만약에 시건장치 달면 어떻게 됩니까? 감지기 연동에 의한. 그럼 동작 안 하면요. 그러면 안전관리자 구속입니다. 지금 이제 F로 돼 있는, P로 돼 있는 건설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는 시건장치 넣습니다. 감지기 연동으로. 전 반대입니다. 그렇죠? 전 반대. 이렇게. 그런데 이거용으로 자폐는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폐. 화재 감지기에 의한 인증품. 인증품이라는 것들은 여러 가지 시험 테스트를 거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 이해하는데 아니면 네. 감지기를 위아래층에 이렇게 달면 네. 감지기가 밑층에 달면 위에층에서 못 열려서 뭐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생각할 수는 있으나 점점 복잡해질수록 절대 좋아지는 시스템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자동 폐쇄 장치를 이러한 개폐 쪽에 전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인증품 하나 만들어 가지고 설치하는 것들 저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답은 솔직히 좀 없죠. 하지만 좋은 내용이고 이해는 했는데 못 외우면 꽝. 유리를 쓰는데 방아 유리를 쓰고 밑에 지금 여기 올라오네. 그걸 딱 했는데 밑에 집이 보여. 얼마나 약간 19금처럼 쓰레기 취급받겠습니까? 문 열어도 기분 나쁘지만 뭐 유리로 보고 있어. 그렇죠? 그러면 위에 변태 새끼 산다고 신고하고 난리 납니다. 이렇게 하고 참고로 그 방아유리 하나 방아유리를 설치하는 비용이 요거 설치하는 비용보다 더 비쌉니다. 방아유리가 비싸거든. 그것까지 하고 이 내용입니다. 똑같이. 그 다음에 요렇게 기준이죠. 기준 그대로 품질 인증이라고 동일하게 돼 있으니까 KS 규격 그대로 가져간다 돼 있습니다. 방화문 내하고 똑같이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아래층의 바닥면에서 50cm 이하다. 근데 이거 기준은 그냥 기준이고 뭐
바닥에서 50cm 이하까지 내려오면 낫다는 건데, 만약에 이하면 더 길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들은 생각할 필요 없죠. 그냥 기준인 기준대로만. 넘어가서 구조형 강제. 요것들은 제가 요 말만 한번 써놓을게요. 뭡니까? 라면, 우리, 거주 관계 조건이 우리나라 말고요. 성능 인증 조건에, 성능 인증 조건이 아니고, 여기 보면, 요렇게 말하면 안 되겠네요. 오늘 할 건데, 철제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구조물, 강제, 우리 알고 있는 539도, 그 다음에 인장 강도가 2분의 1로 주는 거. 요 내용을 먼저 숙지하십시오. 철은 539도로 요거부터 이렇게 출발해서 가지치기가 엄청 많이 나가거든요. 내화 구조가 필요한 이유, 그죠? 그냥 구조용 강제 물적 특성, 이런 것들. 온도 관련해서 화재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됐냐. 걔는 요거 한번 잘 적으셔가지고, 예, 이건 잘 적고 안 적고 보다는 이제 한번 나올 때가 지났는데 안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요거 또한 한번 나오고 말 게 아니거든요. 요번 시험에 얘를 좀 더 중시해서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품질 인증하고 얘는 계속 화재 안전 성능 보강입니다. 답이 있냐 해서 피로티 한정했고요. 1층 상부 보강공법 뭐가 있냐, 필수 적용되는 부분만 적어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설치 위치, 구조물에 대한 특징,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라, 방지공법 쭉. 이제 수업 시간에 한번 천천히 기준 플러스 어떻게 보완할 거냐, 그렇죠?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가연성은 다 제거하고요. 그리고 준불연 난연 놓고 상부에 확산 방지 같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은 피난 안정성 측면이죠. 이렇게. 저는 이제 이런 문제 나오면 최근에 발생되어 있는 화재가 특별 피난 계단이지 않아서 인명피해가 훨씬 더 컸다라는 내용들이 훨씬 많거든요. 항상 피난 계단과 특별 피난 계단을 구분해서 묻는다면 어떤 구분점, 특징이 있는지를 해놓으세요. 특징의 비교, 이 개념을 배경으로 깔아주세요. 원래 계단은 5층 이상이면 피난 계단을 설치하고 직통 계단에서 피난 안정성 확보는 됐는데, 특별 피난 계단이지 않으니까 연기에 오염되어 가지고 많은 인명피해가 난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뭡니까? 현행법은 5층 이상이고 11층 이상밖에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심지어 지하 3층이면 지하 3층만 대상, 지하층만 대상이 되는 거. 이게 벌 피해가 많은 거죠. 자세히 알아보자 이렇게. 그래서 특별 피난 계단의 우수성을 더 부각시켜 놓으세요. 이렇게 나가는 형태로. 저는 그림으로 조금 정리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기준 비교로 약간 요약을 하지만 정리하시는 거 잘했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렇죠? 예, 엄청 잘 해놓으셨어요. 그다음 방화구획 이제 끝으로, 이 방화구획은 화재를 한정 짓겠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죠. 화재를 한정 짓는데 단점은 뭡니까? 완화를 시켜므로써 대안이 없어진 거죠. 대안을 안 해놓는, 그걸 고민을 많이 해놓으세요. 그죠? 그래서 방화구획을 하는, 그리고 구획 방법에 대한 부분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방화구역을 꼭 해야 되는 이유와 하지 않았을 때 어떤 큰 피해가 발생했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적용 대상 설치 기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거 완화는 따로 한번 또 준비를 해 놓으세요. 요거는 지난 책 기준으로 답이 써져 있는 거라서 조금은 약간 부족한 점이 있지만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완화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 대한 대책이 부재되어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완화자 이렇게. 그리고 방화문 이번에 냈습니다. 그죠? 방화문은 요 두 가지만 기준은 별 차이가 없거든요. 같이 한번 볼 겁니다. 그죠? 방화문의 명칭을 실무적으로 해서 많이 개선됐고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통입니다. 공통.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1번에 늘 가장 좋은 말 중에 하나죠. 확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다. 그렇죠? 밑에 있는 정의와 종류와 다음 페이지 성능 기준, KS 규격. 저는 제가 요구한 형태의 틀에 좀 부합되게 양도 그렇고 아주 적합했습니다. 이 정도. 길게 쓰신 분도 많고 많이 쓰신 분도 많았었는데 이 정도면 좀 충분하지 않을까. 좀 더 이제 조금만 더 하나 더 말씀드리면 품질 인증이라는 그 명시를 좀 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명시 내용도 잘 하셨더라고요. 여기까지만 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오늘 수업 마칠 쯤에 좀 시간을 할애해서 130회 예상 문제 걸 주요한 사항만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고, 오늘 문제풀이는 이것으로 간략하게 마무리하고요. 뭐 좀 드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지금 프린트 요 그죠? 한 120개 정도 추출했는데 요 파일에 클릭하면 뭐 사이트 들어가는 것도 있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풀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